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사연이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주부랍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가 하는 일이야 모두 비슷할 거예요. 집에서 깨끗하게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밖에서 일하는 남편 내조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비록 재미없고 평범하고 매일이 비슷비슷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런 제 삶에 소소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금방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만났던 회사 선배였어요. 제가 들어갔던 회사는 선후배 규율이 엄격한 회사였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선배로서 제게 많은 걸 도와주고 참 따뜻하게 저에게 대해주었죠. 저는 엄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다정한 남편에게 서서히 마음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내 연애는 꿈도 못 꾸는 환경이라 남편에게 고백도 못하고 그저 앓기만 1년을 하다가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저를 남편이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날 술김에 택시에서 남편에게 살짝 기댔더니 저를 밀어내지 않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려서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남편은 저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했답니다. 그동안 사실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배인지라 쉽사리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택시에서 남편에게 기대는 모양새가 저도 마음이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고백을 한 거고요. 현지야, 사실 그동안 나 너한테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자꾸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더라. 사실 너는 나를 그냥 선배로만 여기는 줄 알았는데 아까 나한테 기댈 때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우리 사귈래? 저는 너무도 좋아서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 저는 자연스레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를 둘을 낳아서 아이들 육아하는 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탄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도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귀고 나서 저희는 나이가 딱 결혼 정년기였던지라 곧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서로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둘 다 평범한 환경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한 명이고 남편은 형이 한 명 있었죠. 다만 저희 집은 아버지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 평범하게 살았던 것과는 달리 시댁은 한때 큰 사업을 해서 제법 많은 돈을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업 재벌, 다이아 수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풀이 죽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형만 예뻐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푸하하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형만 예뻐한다는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정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어요. 에이, 설마 다 같은 자식인데 형만 예뻐하시겠어? 그냥 자기 느낌이 그런 거겠지. 하지만 남편은 제가 겪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설마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차별하겠냐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이니까 자식들마다 대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식 사랑은 똑같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저도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부모님께서 형님네와 저희를 편애를 하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맛있는 것이라도 누가 보내주면 형님네를 먼저 가져다 주셨어요. 저희가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너희 형 갖다 줬다. 너희야 뭐 그런 귀한 거 먹을 거 있니? 형이 먼저지. 너희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니? 네? 아무리 그래도... 됐다. 얘,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드니? 처음에는 이런 취급을 받고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남편은 익숙한 듯 그저 무덤덤하더라고요. 저는 당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 아주버님만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게도 형과 동생에 이어 며느리들도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중에서도 더 정가는 며느리가 있다면서 형님에게만 애정을 쏟으셨어요. 형님이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신발 놓는 거 하나까지 절 시키시고 먹은 그릇 설거지조차 못하게 하시면서 제가 가면 온갖 집안일을 다 오랫동안 미뤄두고 있다가 저를 시키셨죠. 물론 남편도 같이 도우며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그 일로 남편을 닥달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거야? 한번 어머님 아버님께 정식으로 따져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며느리들까지 차별하시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미안한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네, 그래요. 제가 차별당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마음이 정 형님네가 좋으시고 그러시다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과 아주버님네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었어요. 저랑 형님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비슷하게 배가 불러왔었답니다. 제가 형님보다 2달인가 먼저 첫 애를 낳았어요. 임신 내내 저보다는 형님을 눈에 띄게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입덧이 심하고 형님은 입덧을 상대적으로 덜 하시는 편이었는데 저희 둘이 어느 날 시댁에 가니 형님이 갑자기 꽃게찜이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해물 냄새도 못 맡을 정도였는데 형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어머니께 꽃게찜을 해달라고 조르시더라고요. 형님이 얄미웠지만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가게에 가서 꽃게를 사다가 쪄주시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고 제가 헛구역질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는 그렇게 입덧이 심하면 집에나 있지 뭐 하러 왔니? 어여 가라. 큰애 마음 편하게 먹게. 어여 가. 저는 속이 상해 집으로 왔습니다. 당시 입덧이 너무 심해 예민했던 시기인데 그런 말씀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임신 때 기억은 평생 간다더니 정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제가 아이를 낳고도 시부모님께서는 눈에 띄게 저희 애들보다는 형님네 애들을 예뻐하셨어요. 저는 딸 2을 낳았고 형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특히 그 아들 손자를 정말 예뻐하셨죠. 저희 딸애들은 가면 잠시 반가워하시다 본체 만체인데 아주버님네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잘해주시고 직접 씻기시고 먹을 것 다 챙겨주시고 지극정성이셨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 없는 차별당하면서 계속 참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연을 끊어도 그만이었는데 남편이 워낙 착하고 부모님 공경했고 저도 며느리로서 제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마음에 약간의 흑심은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가지신 재산이 있으니 그 재산 조금은 저희에게도 물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남편 월급이래야 뻔하고 몇십 년 모아도 집 한 채 살까 말까 한 월급인데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이 남아 공정하게 형님네랑 반반 주시면 저희 살림도 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제 도리도 도리지만 그런 맘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점점 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차별하시니 저도 그냥 재산이나 바라게 되더군요. 결혼하고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직장을 한번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취업을 금방 하기는 했는데 전보다 돈도 적고 일도 많았죠. 틈틈이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지만 취업 시장이 워낙 좁은 터라 쉽지 않더군요. 저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얼마 정도라도 저희에게 빌려주시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기에 함부로 탐낼 수는 없었지요. 그저 시간이 가면 자연스레 저희 목도 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시댁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에 저희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는 좋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도 나이이고 암이 퍼지는 속도가 빠른지라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우시고 저랑 형님이 열심히 위로해드렸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들은 누가 아버님을 어떻게 간병을 해야 하는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은 남편도 직장을 한번 잃었다가 다시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버는 돈도 적어서 간병비를 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아주버님네가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랬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차별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도 그것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아버님을 닮았는지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잘 버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늘 아주버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쟤는 정말이지 우리를 닮아서 사업머리가 있어. 그래서 그런지 벌리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대박이야.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곤 하셨어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도 그냥 그렇고 패기도 없더니 늘 그냥 직장 생활에만 만족하고 살잖니. 큰애가 우리를 닮았고 쟤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정말. 평범한 회사원인 둘째 아들보다는 돈 잘 버는 큰아들이 좋으셨던 거죠. 형님도 아주버님이 돈 잘 버신다고 늘 자랑하셨고 저는 이렇게 집안이 위중한 상황일 때 아주버님네가 많이 도와주시길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저라면 제가 월등히 수입이 많은 처지라면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 아낌없이 간병비며 병원비며 다 댔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런데 사람 생각이 다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난 이제 나이 들고 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너희 아버지 간병 못한다. 둘째 내가 해라. 저희 남편이 펄쩍 뛰면서 형은 어쩌고 우리가 그걸 다 하느냐고 했습니다. 아이고 너희 형네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꼼짝이나 할 수 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팽팽 노는 너희가 해야지. 남편은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럼 간병인 쓰던가 형이랑 나랑 반반 내서 간병인 쓰자고. 그러자 형님네가 손사래를 치면서 요새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희에게 자꾸 간병을 미루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도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무어라 말도 못하고 일단 피하듯이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비록 미운 점도 많은 시부모님이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간병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간병이라는 것이 보통 큰일이 아닌데 제가 어쨌든 돌아가시는 날까지 간병해드린다면 분명 그 정성을 알아주셔서 남편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시고 차별도 덜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저희에게 약간의 재산이라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 안 하려 해도 아예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진솔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착잡해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뛸 듯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셔야겠어요. 형님네는 이미 사업이 잘 되어서 저희보다 돈도 많으시고 그래서 간병도 돕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아범이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에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땅 증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땅 가격이 꽤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 사업이 잘 될 때 사두신 서울 외곽 쪽 땅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군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말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버님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이러는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저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흔쾌히 저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러마. 그럼 네가 아버님 간병은 도맡아 하는 거다. 알았지?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그날부터 아버님 병원으로 들어가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곧 아버님께서 몸도 꼼짝 못하게 되셨어요. 사지 다 쓰지 못하시게 되어 제가 힘을 쓰는 일을 많이 해야 했죠. 저희 아이들은 신경도 못 쓰고 병원에서 내내 지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간병인 쓰자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다가 삼키길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성인데 끝에 가서는 알아주시겠지. 남편에 대한 차별도 풀리시고 저희에게 땅도 주시겠지. 그럼 우리 가족 사는 것도 더 나아지겠지. 나 하나 고생해서 그렇게 된다면야 이건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님은 병원에서 예측한 대로 1년을 조금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마지막에는 정신이 없으셔서 저에게 이상한 행패도 많이 부리셨지만 그래도 간병하면서 아버님과 가까이 지냈기에 장례식장에서 제가 제일 슬퍼했습니다. 미운 정이라도 든 것인지 왜 그리 눈물이 줄줄 나오던지요. 그렇게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이런저런 정리들을 하고 나서 한 달 후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일도 많이 힘들고 회사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언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 땅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땅을 옮겨주시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어머님께서 딴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 그 땅이 지금 사실 나한테 없네. 어쩌면 좋나?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좀 살아야겠다. 지금 내 손에 뭐 하나도 없어. 어머니는 저희 눈치를 보시면서 더듬거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아버지 간병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며.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자 어머님께서 도리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 줬다. 됐니? 너희 형이 요새 사업에 들일 돈이 많대서 준 거야. 너희는 뭐 맡겨놓은 빚쟁이처럼 날 찾아와서 이러니?
너희 형한테 부탁해보든가. 난 이제 모르겠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저는 그날 너무도 억울해서 어머님께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어머님, 저희에게 약속한 게 있으신데 어떻게 그걸 형님 댁을 덜컥 줘버리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도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님만 믿고 한 건데 어쩜 이러세요? 어머님은 자긴 모르겠다며 화를 내시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형님네 전화를 해서 아주버님, 형님 모두에게 말을 했지만 그쪽도 이미 다 팔아버리고 돈도 다 써서 자기들은 줄 게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더군요. 요새 우리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일로 전화 걸지 마라. 너희도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 때도 되지 않았냐? 저희 부부는 그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서름이 그때 터졌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차별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엔 뭐든 빠른 형에게 비교당했고 학창 시절엔 공부 잘하는 형에게 비교당했고 커서는 회사원인 남편과 사업 잘 되는 형과 비교하셨던 시부모님. 이제는 자기도 질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며느리의 손주까지 차별하시는 시댁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네와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일이 늘 바빠서 새벽에 들어오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떨 때는 코피까지 흘리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그렇게 많냐고 했더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른 저녁에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뭔 일인가 해서 놀랐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더라고요. 합격했어. 여보, 이걸 좀 봐. 합격했다고. 저는 남편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뭘 합격했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여준 그 합격증은 바로 변리사 합격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나 대학교 때도 변리사 공부를 잠시 했었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포기하고 일반 취업을 했던 건데 그동안 계속 놓지 않고 공부했고 한 1년 동안은 계속 새벽에도 독서실 끊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제 합격했어. 이제 당신 호강만 시켜줄게. 저희 부부는 그날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그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남편은 변리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일반 직장에 다닐 때랑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변리사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그렇게 저희 시댁일은 까맣게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집에 들이긴 했지만 냉랭하게 대하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이제 저희한테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엉엉 우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뭐 가진 거 없니? 너희 형 사업이 지금 엄청 어려워졌나 봐. 내가 가진 거 탈탈 털어서 거의 다 줬는데 그래도 어렵댄다. 너희한테 차마 전화도 못하고 망설이길래 내가 온 거야. 어쩜 좋니? 너희 형인데 그래도 네가 도와줘야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땐 한 푼도 안 쓰던 분들께서 이제 와서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니요. 저는 황당해서 남편을 보고 남편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남편 마음은 떠난 지 오래인 것 같았어요. 엄마, 나 한 푼도 없으니까 가요. 우리도 어려워요. 어머니께선 한참을 울다가 힘없이 가버리셨고 저희 부부는 그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남편이 변리사 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사도 할 것이고 저희가 돈 좀 버는 걸 알게 되면 달려들 것 같은데 어쩌나 싶었지요.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최대한 모르게 할 거고 혹시 알더라도 형이나 엄마한테 돈 주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남편은 그렇게 일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있느냐고 형님이 우는 소리를 하시지만 물론 돈은 있지만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언젠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받은 그 차별로 인해 너무 마음을 다쳤던 터라 돈을 내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어머님께는 약간의 생활비는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 부모인지라 어머님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더라고요. 남편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고요. 어머니께선 형님께 재산 다 주고 난 뒤에 후회가 막심하십니다. 잘 나가던 사업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맨날 소가리를 하세요. 사실 저희도 정말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수도 있나 봐요. 저번에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형님 뵈었는데 저 붙잡고 돈 나올 때 좀 없느냐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침 뚝 떼고 모른다고만 했죠.
저희 몫이었던 땅도 다 가져가고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니 안타깝긴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도와주거나 뭘 나서서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 바쁜 처지니까요.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영원한 것은 없으니 늘 겸손하게 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자식이 둘이 있으니 절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자식 차별하는 집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몸소 느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